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전국의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약 43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네, 고령 농가가 대부분인 영세 소농을 위해 경영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을 손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전국의 소규모 농가를 위해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 지원을 위해 농가 한 곳당 3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바우처 지급은 지난 25일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되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 경영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받았던 농가를 중심으로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 즉 소농직불금을 받은 전국의 43만 가구입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헥타르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지급되기 때문에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바우처 지급 신청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 농협은행 등을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지급 대상자가 소유 중인 농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고 신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농업 공구와 연료 판매 등 공고 지침에 제시된 22개 업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 공구, 그러니까 농기계, 비료농약, 사료, 종자, 기타 농업 관련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고요. 연료 판매, 주유소라던가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이런 관련한 내용들도 가능합니다. 이번 바우처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타 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한시 생계 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바우처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로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우 고기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한우 가격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수요 증가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우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돌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우 시장. 하지만 가격 하락세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NJ 인스티튜트는 최근 한우 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우 가격이 곧 본격적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우 고기 수요가 줄고 있는데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우 도축 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한우 도축 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도축 원령에 도달할 예정인 수소와 암소가 많아 도축 두수 증가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비해 소비 심리는 예전처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NJ 인스티튜트는 한우고기 수요 증가 추세가 곧 꺾일 것으로 점쳤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 국면을 맞으면서 지난해와 같은 가정 내 소비를 예상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우 가격 하락과 송아지 가격 하락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하락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송아지 가격은 농가들의 입식 의향이 높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송아지 가격은 평균 395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 높습니다.
송아지 생산 두수가 증가세를 보이지만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송아지 수요는 뚝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송아지 가격은 급락세를 모면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농가들의 암소 사육 의향도 감소해 암소 도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우 가격 하락 가속화를 촉발시킬 우려가 높은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우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선 농가들의 자체적인 암소 두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한우 가격과 송아지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형질이 좋지 않은 암소까지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먹은 암소들 출하를 계속 미루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그럴수록 지금은 좀 가격이 버텨줘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폭탄이 터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암소 좀 도태시키고 태어나서 안 좋은 암소들이 난 송아지들 중에서의 그 암소는 계속 키울 생각하지 말고 걔들도 처음부터 그냥 비육적으로 보내서 암소 두수를 좀 각자 좀 조금씩 좀 줄이는 쪽으로. 한우 가격 호황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운데 농가들의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2020년산 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바르당 벼 재배 순수익이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농약비, 비료비와 토지 용역비 등 생산비도 올랐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2020년산 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지난해 벼농사의 순수익이 크게 오른 점입니다. 시바르당 벼재배 순수익은 2019년 37만 9,300원보다 16.7% 오른 44만 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수익만 놓고 보면 2001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진 건 지난해 산지 쌀값이 크게 올라섭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일조 시간이 줄고 강수량은 늘면서 시바르당 쌀 생산량이 2019년 대비 5.8% 줄었습니다. 생산량 감소로 산지 쌀값이 올라 벼농가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21만 6,484원으로 2019년 18만 9,964원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수익성이 좀 좋아졌다는 게 좀 포인트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바르당 쌀 생산량이 2019년 513kg에서 483으로 마이너스 30kg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생산량은 감소됐는데 14%가 올라간 거죠. 쌀값이. 쌀값이 오르다 보니까 수익이 이제 크게 증가한 거죠. 이에 따라 벼의 시바르당 수익성은 소득률과 순수익률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소득률은 60.2%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올랐고 순수익률은 36.4%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쌀 생산비도 증가했습니다. 시바르당 쌀 생산비는 전년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쳤지만 생산량이 반영된 20kg당 쌀 생산비는 2019년 2만 9,172원에서 지난해 3만 1,082원으로 6.5% 올랐습니다. 기상재해로 시바르당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바르당 쌀 생산비 가운데 농약, 비료, 종묘비가 전년 대비 오르고 특히 토지 용역비가 크게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차농이 많은 현재 농업구조에서 점차 오르는 땅값이 생산비 증가에 한몫한 겁니다. 특히 규모화된 농가일수록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임차료가 높아 간접 생산비에 속하는 토지 용역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는 농가에 지급된 직불금이 포함되지 않아 벼를 재배하는 농가 소득도 크게 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농가 직불금이 평균 2배가량 늘어난 만큼 소득도 2019년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화훼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한 달간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합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화훼류를 통한 해외 병행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역 기간은 4월 한 달간으로 병행충 유입 위험성이 높은 수입 식물류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됩니다. 2020년 기준 4월의 화훼류 수입량은 월 평균 대비 64%가 많았고 검역 처분량도 월 평균 대비 77%가 높습니다. 검역본부는 수입 화훼류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병행충 차단 방역도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 검역 시 검역관을 추가로 배치해 병행충 발생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 검역 및 실험실 정밀 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합니다. 또 소독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식물검역 특별사법경찰관 72명을 투입해 수출입 식물 방제업체의 위법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2020년 신선 화훼류는 약 2억 1천만 개가 수입됐으며 검역 과정에서 난총체벌레, 담배가루이 등 검역 병행충이 검출돼 전체의 33%가 소독 처리됐습니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훼농가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그 병해충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병해충이 들어오면 국내에 정착될 경우에 이제 그게 국내 화훼 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또한 검역본부는 화훼류 수입업체와 식물검역 신고 대행자에게 화훼류를 수입할 때 병행충이 발생하지 않은 깨끗한 화훼류를 수입할 것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김진입니다. 지난해 생으로 먹는 초당, 옥수수 등 특색 있는 농산물들이 인기를 끌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색 농산물의 인기도 높아진 건데요. 이런 추세에 힘입어 유통업체와 농가들의 협업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한 농산물 유통업체가 처음 선보인 초당 옥수수입니다. 삶지 않고 생으로 먹는 달콤한 초당 옥수수는 이색 농산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며 없어서 못 파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업체는 초당 옥수수를 시작으로 토종 고급 식재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직접 시험 재배한 뒤 주변 농가들과 공동 경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농가에겐 종자와 경작법을 제공하고 선도금도 지급합니다. 농민들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고 유통도 이 업체에서 맡기 때문에 소득도 더 늘었습니다. 전국 160여 곳의 독점적 산지와 협력사를 보유한 데다 이 업체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 계약 재배 품목은 100여 종에 이릅니다. 산지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들은 소비자들의 큰 호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19억 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120억 원으로 뻥충 뛰었습니다. 자본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선지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생산이나 품질에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요. 물량을, 전량을 저희가 이제 소화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양질의 상품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바르게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생하는. 최근 이렇게 이색 농산물로 농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또 다른 유통업체에서 선보인 블랙 위너 수박입니다. 과피가 얇고 당도가 높아 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효자 상품으로 등극했습니다. 황금 당도 사과도 매출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두 상품의 공통점은 숨은 국산 품종이라는 겁니다. 이 유통업체는 로열티를 줄이고 농업 한류 확산을 위해 K품종 프로젝트에 도입했습니다. 종자 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국산 품종 농산물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대상으로 한 계약 재배는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산 품종 농산물 가운데 전국적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생산지 인근에서만 팔리는 품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거기 로열티 지급에 따른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 국산 품종으로 상품력을 갖게 되면 적절한 이익을 볼 수 있고 개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상품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다고 저희가 봤고요. 이색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유통업체와 농가의 협업이 농가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녹비 종자와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로 올해 41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신청해 올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유기 인증의 경우 헥타르당 200만 원, 무농약은 150만 원까지 구입비를 지원받습니다.
녹비 종자는 신청한 전량 지원됩니다. 사업 대상 농가는 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 종자를 구입한 후 시군에 공급 확인서와 선지급 금융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 담당자는 확인 후 자재 구입비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3월 31일 경기 고양시 농협대학교에 설치된 스마트팜 교육장과 온실을 방문했습니다. 농협은 최근 농협대 안에 1,600제곱미터 규모의 전통형, 노동력 절감형, 수직 농장형 등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팜과 교육장을 조성했습니다. 농협대는 이곳에서 스마트팜 교육과 정책 지원에서 소외된 농업인에게 상담과 멘토링, 각종 정책 자금 지원과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 입문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작물 시험 재배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부터 실시 중인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농어촌과 도심에서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흡연 투약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재배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게시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경축 순환 농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 등 가축 분뇨 처리 및 비료 생산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축 순환 농업은 농업인이 가축 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경기도는 우선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 28곳을 확충하고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14곳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시설인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8곳, 고체 연료화 시설 5곳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연간 가축 분뇨 340만 톤가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2021년 농식품 분야 국제무대에 우리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인데요. 이 인턴십에 선발된 청년은 해외 업무 현장에서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에는 농식품 분야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이번 농업백과에서 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점점 좁아지는 취업문. 그러나 농업 분야 국제기구나 글로벌 기업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부터 운영해온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인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통해서인데요. 이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은 매년 60명 내외의 국내 청년들을 선발해 국제농업개발기금, 국제식량정책연구소, 국제해수농업센터 등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나 해외연구소, 글로벌 기업 10곳에 36개월간 인턴으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인턴은 대면 근무 월 140만 원, 원격 근무 월 12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상반기에는 현지 파견 대신 100% 국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해외 기관의 경우에는 원격 근무,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경우 원격 또는 대면 근무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턴 선발은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선발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대학과정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며 토익 700점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어학 성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인턴십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우선 국내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국내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해당 기관과의 원격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지죠. 이런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총 119명의 인턴을 국제기구 등 15개 기관에 파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26명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파견기구와 협의를 거쳐 해외 인턴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세계 무대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늘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